그 사회주의가 무슨 소련에 있었던 사회주의다라고 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소련은 공산주의고 네. 주주총회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과잉된 이념 논란이 있어 보이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사내 이사 연임 문제에 개입해서 하나 성공을 한 건데 그 정도는 뭐 경영 참여라고 보면 좀 부족한 수준이고 그걸 가지고 과연 200여 개 기업이 털고 있는지 예, 그 부분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이 2013년도, 2016년에도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대 대상자가 조 회장이었어요. 조양호 회장. 어떤 정권에 들어서 갑자기 부정부가 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미 다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고 네. 세계 10대 연기금이 있는데요. 중국 빼고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 노르웨이도 역시나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가지고 무슨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국도 사회주의예요. 노르웨이도 사회주의예요. 오창석 평론도 좀 대본이 없는 거. 네. 머릿속에서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작두를 탔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놀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연금 사회주의의 그 출발점 그런 말이 나온 게 이제 미국이에요. 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우리 오창석 평론. 교통정보를 네, 반영하여 박상구 금호 새로운 아시아나그룹 경로로 회장이 안내합니다. 경영에서 퇴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기 네. 조양호 경쟁사 대한항공 회장이 네. 주주총회에서 말하자면 퇴출됐는데 네. 어떻게 박상구 회장이 공교롭게도 예. 네. 두 항공사의 그 회장이 둘 다 이제 퇴진하게 됐는데 이게 스튜어드십이죠. 항공사로서 스튜어드의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이제 뭐 조양호 회장과는 무관하고 사실은 1년 전부터요 이 경영난이 굉장히 심해졌었고요. 2018년 4월 6일 네. 산업은행 채권단과 함께 비핵심 자산 매각 그리고 뭐 연구체 발행 등을 통해서 융통성 확보, 자본 확충 등의 재무 구조 개선 MOU를 체결했습니다. 1년짜리 채무 구조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네. 이제 사퇴함으로써 모든 걸 맡기고 그룹 쇄신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15일 거래일 만에 아시아나주가 강세 회장님들이 그만두면 이렇게 신기하게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가가 올라요. 네, 거래량도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회장이 사퇴하고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그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그만두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데. 예. 아유, 제가 회장이라도 그만둘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금호 아시아나그룹 입장은 어떻게 파악되나요? 네, 조기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가지 계획입니다.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경영위원회 체제를 비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빠른 시일 내에 회장으로 영입한다라는 이 두 가지 계획을 일단 밝혔습니다. 예, 그래요. 300m 앞 사이 분파구 쓰시네. 구간입니다. 연금 안전운전 세무주의의 하십시오. 반대말이 연금 민주주의인가요? 연금 민주주의는 그렇다면 모 기업에 수천억의 손해를 입힐 정도로 후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반문하셨어요. 예, 연금 사회주의라는 그 말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뉴스 오창석 평론 전해주시죠. 네,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는데요. 이 출국 하루 전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이 사실은 이제 출국 금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예. 전화 전화 또는 구두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법무관 2명이 미리 그 시스템에 접근해서 로그인해서 김학이라는 이름을 입력해서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했다라는 것이 알려지자 혹시나 김학의 전 300m 차관이 앞에 이 두 사람을 급커브 시켜서 한 것이 구간입니다. 아니냐, 미리 안전운전 알아본 것이 하십시오. 아니냐라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 법무관들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 복무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될 가능성은 적지만 왜 알아봤을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법무관들이 여기 근무하기 전에 연예인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이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임의로 검색해보지 말라는 충분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사를 해봤을까? 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했다. 법무관 2명이.
이 법무관 2명이 혹시 김학의 전 차관과 가까운 사이인지. 그거를 모든 걸 열어두고 조사를 해봐야겠죠. 법률가인 사람이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의심이 되네요. 네. 이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 전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수미 비는 거. 네, 자유한국당이 후보자 전원 7명을 모두 부적격 동리점에서 서계야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했습니다. 이어서 앞서서 박영선 480m 후보자 오른쪽 도로입니다. 청문회 할 때도 이제 김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졸지에 좀 약간 저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예.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그간의 청문 결과를 토대로 부적격이다, 채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태도는 어떤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보고선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고, 그다음에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그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민주평화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요. 부적격 의견을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내더라도 동부간선도로 청와대가 임명을 선관로 하면 경로로 네, 안내합니다. 장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달려 있죠. 현재 국면에서 그렇게 야당의 그 반대 의견 묵살해도 정치적 부담을 안 질까요? 어느 쪽에서 청와대에서. 양쪽 다 부담을 지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워낙 강대강 대치 전국에다가 패스트트랙 문제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청와대에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강행할 수도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관련한 소식이에요. 이것도. 예. 네, 그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죠? 네,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예.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발언이 뭐냐면 황교안 법무장관께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 이 동영상은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집단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어요. 실제로 2013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법사위원장이 현 박영선 후보자입니다. 황교안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다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실제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요. 황교안 대표의 입장 표명.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청와대나 또는 민정 라인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는 묵인하고 또는 누군가는 묵인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예. 그 당시에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 황교안 현 대표가 알고 있었다라며 예. 역시나 그 함께 뭔가를 비유한 세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말이죠. 예. 하여간 뭐 이런 야당 법사위원장이 걱정을 해가지고 이거 이 사람 임명하면은 부담된다라고 그 선의로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냥 들은 척만척 임명을 강행했다면은 인지하고 임명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게다가 또 청와대 쪽에서 김학의 차관 임명을 강행한 정황이 또 나오고 있어요. 또 그걸 넘어서서 경찰에서 이제 말하자면 김학의 전 차관의 이런 비위를 첩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경찰의 그 수사국 그 멤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 말이죠. 이거는 간단하게 뭐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특검 조사 같은 거 하려면 조건부로 당시 이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을 함께 조사하자. 뭐 이런 그래요? 조사하자. 네. 예.
뭐 조사할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네. 여당 의원이라서 특별히 봐준다면 그건 말이 됩니까? 약간의 현재 물귀지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뭐 그에 앞서서 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죠. 명명백백하게 뭐 밝히죠. 나를 수사하려면 나무개도 수사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 왠지 좀 물타기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네,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